세월호 사건 한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들이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진상규명을 늦출까? 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 정부 대처가 좀 미흡했다 할지라도 이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렬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진상규명을 하고 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받아줘도 좋다.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자기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뉴스, 관계된 뉴스는 다 봤을 것이고 정보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시에 사는 우리로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규명하면서 청와대의 대처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등장했다는 거죠. 사라졌다 등장했다. 뭐뭐 안 했다, 뭐뭐 안 했다 막 얘기하지만 그때 뭐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때 어디 있어서 어떻게 내가 정보를 듣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처음으로 며칠 전에 2년 7개월이 지나가지고서 뭐 어디서 보고를 받았다는 등 참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핑계를 댑니다. 지금 와서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당당한 거면은 그 즉시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 당시에, 그죠? 2년 7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서 한 말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본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당시 박 대통령은 아이들이 밖으로 다 나와갖고 바다에서 구명조끼 입고서 이렇게 있었는 줄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관계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만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갇혀? 그러다가 말을 엄버 부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갇혀있다 죽은지도 몰랐는데 무슨 보고를 받아요. 무슨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전혀 세월호 사건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 차단된 상황 속에서 있다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 영상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예? 다음 말씀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득 찼을 때 이루어진다. 바벨론도 언제 망해요? 저울에 재어봤을 때에 무게가 안 됐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잖아. 그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이 사태는요,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세월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영상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거기 그 영상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좀 설명을 더 합니다. 자, 진도 VTS 관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거죠. 제주 VTS하고 진도 VTS하고 똑같은 것 내용들을 봤는데
보시면 이게 파장 같은 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 녹화를 해도, 설교한 거 영상 녹화를 해도,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한 거를 지우고 싶다. 그런 걸 떼갖고 뒤로 옮길 수도 있고, 뒤에 걸 또 앞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주 브리티스하고 진도 브리티스하고 양이 틀려요. 또 말한 양이. 근데 중간에 막 띄어져 있죠. 한쪽 거는. 그죠? 이게 분명히 틀린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진도 VTS에서 말과 영상이 따로 놀죠. 따로 놀죠. 그죠? 마이크에서 입을 뗐는데도 계속 말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오디오는 그대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추정하기는 기자가 추정하기는 뭐라고 해요? 바로 이 세월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위치에 대해.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답이 나와요. 전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부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요거 조타실 입구에 등장한 검은 천과 구명조끼라고 하죠. 구명조끼. 자 이게 이제 조타실, 여기가 조타실 입구인가 봐요. 배 구조상 조타실 입구인데 요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배가 기운 사이에 어느새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떨어진 물체들을 항해사 옆구석으로 이동해가지고서 얘들이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이렇게 코너에 몰아둔 거예요. 몰아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항해사가 이제 물체들을 끼워 넣기를 수월한 위치에 놓고 이제 이게 구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장이잖아요, 선장. 예? 이 사람이 원래 선장이 아닌데 갑자기 이날 선장이 돼 갖고 온 거예요. 그것부터도 다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선장이 타는 동시에 1, 2, 3정이 후진을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사람 남겨놨는데 후진을 해요. 그죠? 네, 후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둘만 남기고 더욱더 멀어져 가고 서로 사인도 하고 하면서 이 박스 밑에 뭔가 밑으로 손을 넣으면서 챙기는 거죠. 아까 떨어진 물체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이 선명한 사각 흰 물체가 이렇게 챙기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이게 영상이 안 잡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이 사각 흰 물체가 등장했어요. 등장했고, 이 명백한 이 흰 물체, 보시면은 그 흰 물체를 이제는 사람이 손을 덮어가지고서요, 이 부분이죠. 손을 덮어가지고 챙기는 게 분명히 영상에 나타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이 영상에 이게 지나가니까 잘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챙깁니다. 이 중요를 중요하게 챙겼다는 거죠. 구조도 안 되고, 배경과 여기 선원이 남아가지고서 조타수가 남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서 이제 추가로 이 선원을 또 싣고 그 다음에 박경정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보세요 한번. 여기 남아 있는 조타수는요. 조타수는 구조될 때도 우리 화면에 보면은요. 구조되는 구명정을 보는 게 아니라 딴 쪽을 보고 있어요. 딴 쪽을. 뭔가 자기에게 이제 올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숨어가지고 자기가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명정이 이제 세월호로, 돌아갈 지점. 보면, 지금 화면에 빨갛게 네모나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은, 그때에 선원과 함께 해경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구조되지 않고 바다로 일부러 뛰어드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나중에라도 이 구명정에 올라타는 게 선원이 이제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대, 그때. 근데 선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선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 일반 승객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바다로 그냥 떨어진 거죠. 바다로 떨어진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하다 보니 희미해졌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풍덩하고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떨어지고 나서도 구명조끼 지퍼를 열어두고서 검은 물체를 꺼내서 노란색 팬더로 가져갑니다. 팬더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 이렇게, 우리 수영장 가면 이게
바다의 판때기처럼 이렇게 뜰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튜브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떠요. 그런데 거기에 뭘 또 장착하면은 펜더에 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펜더라는 말이 몰라갖고 인터넷에 좀 찾아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일반인에 섞여서 이제 구조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탈 때 조타수는요, 아직 다 안 올라왔는데 구명조끼부터 벗겨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올라와서도 육지에 갔을 때나 벗는 거지, 구명조끼는. 네? 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구명조끼를 벗고 가고 챙겼다고 하는 거죠. 챙겼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란색 펜더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가져간 겁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다.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재미나게 본 사람들은. 그래서, 왜 당신은, 인조 선장들과 구명하러 와가지고서 옮겨 타지 않고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조류에 밀려서 1, 2, 3정에 갔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청문회에서. 여기서 세월호 가족들이 분개를 한 겁니다. 이건 영상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각으로 본데 노란색 펜더에 하나 또 떨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도 조류에 밀려서 만약에 떠내려갔다면 이 펜더는 왜 안 떠내려가느냐 이거죠. 다 거짓말로 지금 아니 대한민국에 또 경찰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여기는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는데 펜더는 안 떠내려가는데 무슨 조류에 밀려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핑계를 댈까 하다가 이제 이게 김경일 정장이 자기가 조타실에서 올라가 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조타실 올라가 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컨테이너가 막 밀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피하기 위해서 뒤로 갔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이 시간에는 컨테이너가 하나도 밖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사방을 다 둘러봐도. 네? 컨테이너가 없는데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은 바로 이 검은천에 쌓인 물체 2개와 구명조끼인 건데, 특별히 검은천에 쌓인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렇게 흰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잠시 그게 천에서 벗어나가지고서 보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흰 종이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면 세월호가 고의 침몰이라고 하는 그런 토질이 맞춰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영상이.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영상은 안 보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해낼 때 이 사람들이 다 유니폼도 입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원들이 이제 이 배가 이렇게 온 길 있잖아요. 그걸 항적이라고 합니다. 항적. 그래서 그 항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위치가 여기인데 저기 있는 곳으로 막 위치를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사고가 나기 전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일관되게 보고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머리 앞부분이 병풍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일관되게 병풍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쭉 추정해서 우리가 병풍도를 보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도도 이 선원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둘 사이에 근데 이 항적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하고 누가 짠 거예요? 선원들하고 미리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항적을. 짜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게 우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CNN이 촬영한 거예요. CNN이 공개한 영상이에요. 뒤에 병풍도 보이죠? 네?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이게 세월호거든요. 세월호 앞부분이 분명히 병풍도를 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등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전을 해가지고서 등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앞을 보고 있고 둥둥둥둥 떠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 앞부분이 병풍도를 등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선원들이 보고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마 CNN은 이거 모르고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CNN에 보고한 이 자료는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찍은 거예요. 둘라 에이스호의 선장이 이 배에 사고 난 것을 레이더로 목격하고 제일 먼저 구조하러 가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상황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호 선원들이 이렇게 이제 막 보고하는 것이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들리거든요. 그런 게 다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막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엉뚱한 위치를 막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위치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듣다 못해갖고 거기 아니라고 지금 위치가 딴 데라고, 지금 세월호 위치가 거기하고 훨씬 떨어져 있다고,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이 다 오디오에 잡힌 거죠. 간지탑에 다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거짓 항적을 왜 보고한 걸까?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거짓 항적을 보고하면요, 이거는 자동으로 배에 기록된대요, 다. 자동으로 전자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반드시 탄로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탄로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미리 짜지 않고는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적이 거짓말이면 사고 지점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고 지점입니다. 이 정부 발표를 보면요, 침몰 위치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둥둥둥 떠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부분들이 파란 선 동그라미예요. 파란 동그라미고, 실제로 이 둘라이 선장이 본 것은 거기가 아니다.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죠. 빨간 데 그 표시된 데 여기가 진짜 사고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밝혀졌냐면요, 지금 요게 CNN에서 보도한 거예요. 우리 한국 둘라이 선장이 사고 났을 때의 지점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엉뚱하게 보고하니까 얘네들이 진짜는 여기라고 그 당일날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라고 하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고. 그래서 이걸 신고한 거죠. 그래서 CNN에서 이거 다 보여. 이게 CNN에서 나온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이게. 캡처한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월호 위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이제 이게 소리 들린 대로 제가 이제 제가가 아니라 파파이스에서 이렇게 나온 소리대로 말하는 소리대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불러주는 건데 이게 엉뚱한 위치라는 거죠. 엉터리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했던 둘라 에이스의 문 선생님이 등장해가지고서 둘라 에이스 선장이 부르는 좌표가 여기에요. 340m 아래쪽에 있는데, 지들이 부른 것들은 이 노란선 위치인데, 아니다, 거기 아래에 340m 떨어진 데가 진짜 위치다. 하고서 불러준 거죠. 오히려 답답했으면. 이분이 그런 것들을 지금 고의로 침몰시킨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이분이 간섭을 해가지고서 위치를 말해준 거죠. 자, 그래서 파란색 대를 하면 정부 발표대로고, 실제로 둘라이스 선장이 말한 위치로 하면은 항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항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어떤 정부 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 제주청 해경 상황 정보 시스템에서 9시 16분 건데, 세월호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손신 바람했을 때에 그 위치로 하면 둘라이 선장이 말한 위치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게 못 챙긴 거야, 이것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의 다른 발표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둘라이 선장이 말한 대로 맞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CNN 인터뷰하고 이분이에요. 정확하게. 사실 이분이 아니면은 이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한 항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파파이스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뭐 진성준 의원인가요?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항적을 제일 정확하게 기록하는 쪽이 해군으로 알려줘. 해군. 그래 해군 레이더망을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걸 정부 거 못 믿겠으니 해군 레이더를 달라고 진성준 의원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 항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 이게 이제 그거죠. 진성준 의원에게 요청한 건데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파랗게 하늘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게 정부가 준 거예요. 이거는 배가 항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해군에서 온 레이더는 위치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지그지그로 막 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럴까?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절대로 6,000톤급의 세월호가 그릴 수 있는 항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배가 10초에 18도인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항적을 보면은요, 막 90도로 45도로 팍팍 꺾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점 하나가 10초마다 있는 거예요, 10초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곳은 뭘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하나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45도 콱 꺾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항적이에요. 세월호의 어떤 선사, 이거는 해군 군함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무슨 사고로 팍 꺾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상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나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전문가들도 대답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 측한테 항의를 했더니 정부 측에서 대답이 뭐냐면 이 항적은 이런 항적이 그릴 수 없으므로 이건 쓰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해군이 가진 이 정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정확한 게 이게 해군 거라는 거예요. 해군 거.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적을 침몰시키고 어떻게 적과 싸우냐고 이걸 정확하게 못 읽어내면. 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하여튼 미스테리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러나 이게 뭘까? 이게 1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말 이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누락이 되지 않는데요. 정전이.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항적에. 그래가지고서 이 세월호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정부에서 가장 먼저 보내준 항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레이더 누락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적한 거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낸 부분이 세월호로서는 그릴 수 없는 항적을 그렸던 그 부분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된 거죠. 보시면 양쪽 비교해보면 갑자기 꺾였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레이더에서 빼낸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배 깊은 곳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면은요, 그렇게 꺾일 수가 없거든요. 뭔가에 부딪혔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끊어버린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아니, 그러면 진짜 위치가 분명히 사고 난 배가 침몰돼 갖고 둥둥 떠다녀서 회전됐던 부분이 둘라이 선생이 말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해군 항적을,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해군 항적을 한번 옮겨보자. 진짜 사고 지점으로 그대로 그 항적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옮겨보자는 거죠. 위치를. 그럼 항적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항적이 이제 빨간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깁니다. 옮겼어요. 자, 옮기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섬이 있으면 그 밑에도 어떻게 돼요? 다 그 해저 산맥이 있는 거예요. 해저 산맥이.
그래서 그 해저 산맥에 등고선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고선하고 맞춰보니까 부딪힌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딪힌 부분하고 정확하게 등고선이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하고서 보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꺼냈던 1, 2, 3, 4 부분이 전부 다 등고선에 부딪힌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만 정리해놓고 한번 그러면 다시 이게 다 나중에는 이제 연관이 되니까 조타실에서 떨어진 물체가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조타실에서 떨어진 것이 물체 2개와 구명조끼인데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 하얀 종이 같은 거라는 거죠. 종이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30cm가 이렇게 접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접혔다,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그런 종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15cm로 갈라진 건데 30cm 정도인데 15cm 종이로 이렇게 쓰는 그런 용도에 무슨 조타시에서 쓰는 그런 어떤 장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 겁니다. 이미 뭐 조타실은 다 영상이 찍혔으니까, 거기서 그 영상을 보니까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 종이가 들어가는 장비를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뭐냐? 그것은 음향 측신기. 이것은 2001년도에 단종이 됐대요. 이것은 아주 세월호가 좀 오래된 데이기 때문에 이미 단종에서 안 나오는 건데 15cm 와이드의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비, 그 종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음향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 초음파 해저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배 밑에 땅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그것을 알아보는 장비라고 하는 거죠. 알아보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땅 밑에 지형을 알아보고 있다면 땅 밑에 지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근처의 정밀 해저 지형도를 입수하게 된 거죠. 기자들 대단하죠. 이것을 입수한 거예요. 입수해가지고서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해저 등고선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 등고선을 그려놓고 이제 항적을 한번 걷다가 적용해 본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저 산맥을 따라서 항해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배가 온 게 아니라 병풍도 가까이 해저 산맥이 있는 쪽, 그 낮은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돼요? 해저가 이렇게 산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부딪히려고 일부러 그쪽을 따라서 왔다는 거죠. 그쪽을 따라서. 그 측정기를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음향 측정기를 갖고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칵칵 꺾인 항로 있잖아요. 해군 그 항적에서 그 부분하가 이렇게 붙어보니까 역시 부딪히는 부분들이 일치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L자형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부분이 보시면 이 항적과 비교해보면 쾅쾅 부딪힌 지쪽이라는 거죠. 예전에 적용해보니까. 자, 그러면 항해할 때 에코 사운드를 언제 사용하는가? 이 기자들도 모르니까 항해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항해할 때는 자기가 길들을 알기 때문에 안 킨대요. 키지 않고 다만 항구 도착했을 때 조심하기 위해서 항구의 지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해할 때는 절대 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킨 거예요. 그걸 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향 측정기는 투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앵카를 내리는 거예요. 앵카를 내려서 땅에 닿게. 그러면 이렇게 땅에 완전히 앵카를 내려가지고서 땅에 닿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게 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끼우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앵커를 내릴 때 사용하는 이 기기를 켰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앵커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앵커가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앵커가 이렇게 보였는데 아주 그냥 더러워진 채로 모양이 깨끗했던 앵커가 아니고 더러워진 앵커. 여기 땅에 닿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진흙 같은 것들이 그 있잖아요. 갯벌 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묻었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빠르게 기울어진 지점은 어딘가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승객완의 진술에 의하면 소파에서 왼쪽 출입문으로 미끄러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있다가 큰 충격에 의해서 출입문을 치고 나가고 바다에 떨어질 때는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또 승객2는 소파에서 밖으로 미끄러져 난간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쳤어도 그래도 밖으로 막 튕겨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을 건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학생 하나는 방에서 문을 통과해 날아갔어. 자기 방에 있다가 문을 뚫고 날아가가지고서 복도를 지나 다른 방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어요. 그 지점이 어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갛게 표시된 3번 지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제법 높이 올라간 대저 등고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딪혔다는 거죠. 여기서. 자, 요분은 누구냐면요. 세월호에 탔던 분이에요. 화물기사예요. 화물기사. 세월호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5년 동안 계속 승선을 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고 해도 775번을 간 거고, 네? 왕복했으니까 1550이니까 이 사람은 길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네?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진술이 뭔지 알아요? 보통 처음 배를 탄 사람은 몰랐겠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날처럼 병풍도가 가까이 보인 적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적이 다 거짓말이고 어디예요? 병풍도 가까이 가서 일부러 부딪히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술이 뭐냐면요. 나는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할 정도. 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 거지. 이렇게 병풍도가 가깝게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은 상당 병풍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은 어떻게 병풍도가 다 보였다고 그래요. 호원이. 멀리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술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고 난 그 아까 L지점 L자로 팍 배가 꺾어진 부분 그 부분에서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45도 각도로 보면은 병풍도의 윗부분은 안 보여요. 아랫부분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얘기했냐면 배가 그렇게 쾅 하고 부딪힐 때 아까 충격적인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중에 영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파파에서 81번을 보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태나 서 있던 상태를 하고서 몸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 배는 절대로 왼쪽으로 움직인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왼쪽으로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항적을 보면. 해군에서 가신 항적을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앵카 부분이 그때 즉시에 검사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나타났을 텐데 그래서 앵카 부분이 있는가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를 인양하려고 잠수함이 내려가 봤는데 앵카 양쪽은 모두 잘라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세월호에서 잘라낸 앵커가 보령호라고 하는 그 배에 보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이때는 뭐 늦었죠. 금방 했어야지 거기 뭐 흙 같은 게 묻은 게 있어야 이 앵카를 내리지 않는 앵카를 내렸다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왜 이게 왜 앵카만 이렇게 먼저 잘라내가지고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세월호 앵카예요. 다 씻겨 내려갔겠죠.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갖고 용접으로 녹여서 앵커를 체인면을 잘라낸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항적은 일반 배가 이렇게 운항할 때에 나오는
항적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가 다 얘기하죠. 정부가 발표한 항적은 이렇게 해군에서 제보한 이 항적과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등고소를 따라서 이동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항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봤을 때 선원들은 그런데 거짓말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항적을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레이더 부분들이 잘라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사고가 나기 전부터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 경찰이나 검찰이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진실을 얘기해 줬으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얼마나 정말 거짓에 찬 세상.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마 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봐서는 이거는 고의 침몰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고의 침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는데 그럼 왜 누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100% 팩트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죠? 무지무지하게 악한 사람들이죠. 그가 누구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자식들을 잃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시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혀달라고. 여러분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때 원인을 보니까 사울 왕조가 전세대에 사울 왕조가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죠. 다윗 왕가에서 7명의 사람을 내어줘서 그들이 마음대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기근이 사라졌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쌓이면 이 나라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의가 공의대로 밝혀지는 것이 이 나라의 앞나라에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뒤에는 악한 용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로 판단하고 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마 하는데 그 설마가 진실일 것 같은 그러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행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월호 사건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애지중지 키운 현 자녀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원한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한과 이 땅이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죽음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가족을 잃은 세월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